네,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건 판별식에 대한 개념이었죠. 실근, 허근에 대한 개념은 판별식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여기는 2차 방정식에서 a는 1이죠. b는 2 가로 k-1이 b예요. x 앞에 있는 개수. c는 x가 없는 상수 k제곱 마이너스 20. 근데 지금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판별식 말고 4분의 d라는 판별식이 쓰라고 그랬죠. 그럼 4분의 d는 b가 아니고 이거 지울게요.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간단하게 근에 대한 개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실근 갖는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실근을 갖지 않는 조건은 반대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허근을 갖는 조건이 되겠죠. 실근이 아닌 허근 갖는 조건. 이제 계산합시다. b의 반, 저걸 2로 나누게 되면 k-1이 남네요. 걔를 제곱, 마이너스 ac, a는 1, 생략 c, k제곱 마이너스 2. 그게 0보다 작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k는 부도 반대로 바뀌죠? 2분의 3보다 크다. 그럼 따라서 2분의 3보다 큰 정수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이게 1.5 정도 되잖아요? 그럼 2, 3, 4, 5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거기 안에 가장 작은 정수 K값, K값은 2가 정답이 되더라. 중근 P를 가질 때, 다음 2차 방식에 중근 P를 가질 때 A, P의 값을 계산하시오. A는 양수. 중근을 갖는답니다. 중근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과 같다. 근데 지금 얘도 X 앞에 있는 게 저작수잖아요. A는 A고 B는 X 앞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4, C는 X 없는 상수값 2A-7.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이므로 짝수의 판별식 4분의 1을 쓴다.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C 2A-7. 그게 0이 되면 된다. 그럼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7A는 0. 2차방식 푸는 거죠? 넘깁니다.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다 바뀌겠네요. 그럼 인수분해 여기 2A 여기 A 이쪽에 4 이쪽에 1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어때요?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A 이렇게 하면 플러스 A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7A. 그럼 인수분해 잘 된 상태니까 이렇게 가로 두 개 묶으면 되겠죠. 2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4. 근데 A는 양수라네요. 그럼 이건 안 되겠죠. 얘입니다. 그럼 A값 4를 집어넣습니다. 일단 A값은 구했고요. 두 번째, 이제 A값을 집어넣어요. 그래야 P값을 구할 테니까 중근값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4x제곱 마이너스 4x 저기다 A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은 0. 이거 뭘로 완전 제곱이 됩니까? 그러면 2x, 2x, 여기 1, 1, 둘 다 마이너스. 그럼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따라서 그 중근 x값은 2분의 1이 된다. 여기는 2분의 1건 여기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네요. 혹시 이 값과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걔는 관계없어요. A값이 이제 중근값이 아니라 중근은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중근 p값은 2분의 1이 된다. 둘을 곱한 값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다. 나머지 한 근이 알파이고 그 다음에 저기 2차 방정식의 k값을 구하라고 되네요. 원래 근의 공식한 걸 구해보면 공식이 이렇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근이 x1이라고 합시다. x1이 뭐예요? x값 두 개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x1이라고 하자고.
그럼 x1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면 나머지 하나 이거를 x투로 갑시다.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일 거라는 거지. 뭐를 확인하실 수 있나요? 두 근을 배열할 때 만약 루트가 남아있다면이야. 근을 배열하는데 루트가 남아있다면 이라는 뜻은 하나의 근이 플러스 루트로 가면 나머지 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루트 앞에 있는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루트 뒤에 있는 숫자, 루트 앞에 있는 부호에 있는, 루트 앞에 붙어 있는 부가 서로 반대인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였어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혹은 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5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수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라고 쓰잖아. 루트 함수를 빼면서 i를 붙이죠. 그럼 이 숫자도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결론은 또 마찬가지예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이듯이 i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i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근이 서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무슨 근이라고 부르냐고 그랬었냐면 켤레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켤레근. 짝이 되는 근이라는 뜻이에요. 한 근이 플러스 루트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로 가기 때문에 결론은 i 앞에 있는 부호가 서로 반대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서로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 보통 켤레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성질에 따라서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겠지. 이게 알파 값이야. 책에서 말하는. 됐나요? 두 번째, 이제 이 k 값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쨌든 해를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식에다 대입을 해야죠. 그래서 모르는 k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를 대입하고 제곱하고 플러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이라고 쓴 다음에 얘를 전개해요. 그럼 앞에 거 제곱 1 얘랑 곱한 값을 2배 하죠.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2i 그다음 요걸 맨 끝에는 루트 2i를 제곱합니다.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되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로 나오겠죠. 그다음 k를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루트 2ki라고 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자, 식을 보아하니까 당연히 지금 식이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것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지. 어쨌든 복소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항상 i 있는 것과 i 없는 것을 분리해야 되니까. 그럼 i 없는 것, 얘 i 없죠. 일단 씁시다. 1. i 없네요. 마이너스 2. i 없네요. 근데 얘는 얘랑 지워지네.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k 플러스 k는 지워질 거 아니야? 플러스 1. 이렇게. 됐니? 잠깐만. 네. 그리고 이쪽을 모아야 되겠죠? 뭐, 빠트린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다 썼죠? 여기 1까지 여기다 갖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i가 있는 거. 얘. 마이너스 2 루트 2. i는 뺐으니까 일단 저 뒤에다 이렇게 빼놓으세요.
다음에 아까 i가 또 있는 것 여기 플러스 루트 2k i 빼면 이렇게 그게 0. 근데 좌변은 가로 플러스 가로 i, 우변은 0 플러스 0i 꼴로 보면 되니까 어차피 얘가 0,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0이 맞죠. 이렇게 더하면 2가 되고 없어지니까. 얘는 0이 됐고 여기만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루트 2k가 0이 되는 k값 찾는 거죠. 항을 이항 k에 대한 방정식 풀듯이 얘를 넘기면 루트 2k는 2 루트 2. 그럼 루트 2 루트 약분시키면 따라서 k값은 2. 그래서 알파 값은 얘, 그 다음에 k값은 얘. 이 둘을 곱해서 정답 마무리해보면 답은 2를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i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직은 이런 방법을 쓰라고 그냥 맞추기에는 유도가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교과하면서 이거 분명 배웠다. 그래서 이제 지울게요. 이건 대입해서 뭐 한 게 중요하다고요? 대입을 한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 실사와 허수를 구분해서 쓴다. 그런 다음에 우변이 0이니까 실수도 0, 그 다음에 i 앞에 있는 실수도 0. 그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k 값이 나온다. 라는 풀인 거고 두 번째 풀이는 이거 우리가 분명히 배웠다. 중3 교과 하면서도 사실 그때 아마 수업할 때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이 단원이에요.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게 뭐였죠, 선생님? 이거였죠. 자,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다시 보세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2차 방식은 근을 두 개를 갖습니다. x값이 알파, x값이 베타라는 근을 갖습니다. 그럼 이렇게 근을 가지려면 이 2차 방식은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 꼴로 인수분해돼야 근을 알파와 베타를 갖겠죠. 됐나요?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방정식과 오른쪽에 있는 이 방정식은 서로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알파, 베타를 근을 가지니까. 다만 차이는 얘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거고 얘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a니까 이 식을 양변 a로 나눠준 겁니다. 똑같이 만들려고. 그럼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고 얘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근데 얘랑 뭐 이렇게 썼네? 마이너스 베타 x죠. 그럼 얘랑은 x라는 동류항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는 개수, x 앞에 붙는 개수가 될 테니까 음수를 빼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상수는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랑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의 개념을 본다면 얘네들은 같은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창 비교하고 그 다음 1창을 비교하니까 여기 1창 개수가 플러스 a분의 b인데 여기 1창 개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고 여기 상수항이 a분의 c인데 여기 상수항은 알파 베타이므로 그거를 식으로 써봤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 알파 베타한 값은 a분의 c랑 같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걸 그때 우리가 왜 배운다고 그랬냐면 만약 어떤 방정식이 주의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야 여러분 직접적 이해가 좀 쉬울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요.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을 더하랍니다.
근데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몰랐다면 근을 직접 구할 수밖에 없어요. 뭘 통해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막 루트를 포함하거나 혹은 i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해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더해야 된다고. 만약에 두 근을 곱하라면 그 복잡한 두 개의 근을 다시 곱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으로 답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잖아. 알파가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알파가 얼마예요? 베타가 얼마예요? 라고 알파, 베타의 정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 알파, 베타를 더하면 얼마예요? 알파, 베타를 곱하면 얼마예요를 물어본 거라고. 알파, 베타를 직접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더니 만약에 알파, 베타를 몰라도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과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 정도만 구하라면 굳이 근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계수들을 이용해서 근의 합, 근의 곱 정도는 충분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되겠나요? 그럼 공식에 맞춰 써보면 여기는 이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쓰시오. 마이너스 a분의 2차항계수 1분의 b 1차항계수 마이너스 2. 그 두 근의 합은 2예요. 심심하면 좀 이따 근 구해서 직접 한번 더 셈해봐. 답 2 나올 거니까. 그럼 두 근을 곱하라면 공식상 a분의 c 2차항계수 1, 1차항계수 마이너스 1 둘을 곱하면 답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혹은 문제를 변형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두 근의 제곱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문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몰랐다면 근을 구한 다음에 제곱까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루트를 포함하는 식을 제곱까지 하려면 루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마 일정 부분에 유리수 부분이나 실수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끼고 같이 제곱하다 보면 또 뭐 합의 제곱식, 차의 제곱식 정리하다 보면 좀 귀찮음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도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웠으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 내려고 앞뒤 곱해주고 여기 다 구해놨네. 알파 베타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그 정답은 6 이렇게 돼요. 이게 좀 더 변형이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직접 대입했다면 아마 짜증이 대박인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통분하는 거죠. 알파 베타 얘는 베타 곱해주고 얘는 베타 곱해주고 얘 알파 곱해주고 얘 알파 곱해주다 보니까 분자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분모 마이너스 1 분자 여기서 구했잖아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은 6 정답은 마이너스 1 됐어요? 이거 하면서 이거 우리 어차피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설명한 겁니다. 그거 하면서 하나 여러분 눈여겨서 또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만약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직접 작성하라면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x제곱 이 부분이 중요하죠.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이런 형태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선생님, 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x값이 1과 2 이렇게 근이 나왔다고 치면 그냥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1이나 2라는 근이 나오려면 x-1과 x-2의 곱이 아닐까요? 그 1과 2를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면 이거 분배해서 전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전개는 간단한데 뭐 굳이 저렇게 뭐 이런 주어져 있는 이런 관계식을 저희가 이해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알면 좋지만 뭐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워낙 식이 단순하니까 단순하지? 그렇지? 근이 단순하니까 방정식을 구하는 이 과정도 단순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 근이 지금 문제처럼 저랬다면 나머지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루트 앞에 있는 부호 반대 혹은 i 앞에 있는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랬다면 지금 네가 위에서 썼던 방법들 해보면 선생님 근을 알면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얘가 근이니까 이렇게 만약 근을 갖는다면 x 마이너스 근 곱하기 x 마이너스 근, 넌 이걸 분배를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짜증나는 작업 아닐까요? 이걸 전개하려면. 그치? 근데 만약 얘를 안다면, 얘를 알고 있다면, 두근을 가지고 2차식을 작성하는 방법. x제곱, 그 다음에 두근을 더해라. 더하면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지워지죠. 플러스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i가 지워지잖아. 덧셈하면.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를 덧셈하면 마이너스 2가 돼. 근데 마이너스 2, 두근의 합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플러스 2x. D는 두근의 곱. 이거 두근의 곱인데 얘네 무슨 복소수죠?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이 공식 외우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실수 부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허수 부분, 루트 2의 제곱, 2 그리고 더한가? 3. 네, 끝났네요. 그러니까 실제 얘를 분배하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가 은근히 근각에서 관계할 때도 많이 중요하지만 방정식을 작성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알아두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런 복잡한 식은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식이 뭐였죠? 너희 K 갖고 하려고 이거 대입했었잖아. 대입해서 막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이거 뭐 했었죠? 막 분배한 다음에 이렇게 i가 없는 것, i가 있는 것 모은 다음에 0. 그래서 이거 0, 이거 0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 나왔어요? 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돼. 되긴 하는데 내용을 알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한글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그럼 나머지 한글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죠. 그럼 x제곱 두근의 합 없어지고 마이너스 2의 부호반대 플러스 2x 두근의 곱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이건 암산도 돼 이 정도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2 합치면 3 네 됐네요. 그래서 k값이 2가 됐죠. 한 줄로 정리되는 걸 왜 그 짓을 하고 있냐는 거죠.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원래 공부가 짧고 생각이 깊지 않은 학생들이 풀이가 긴 거야.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간단한 풀이법 내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복잡하게 그냥 노가다로 막 풀다 보면 쓸데없이 길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을 알아두시면 지금처럼 한근 이게 알파 값이었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r 나머지 k값 2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드린 이유가 문제는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으면 이걸 문제를 복잡하게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질문 혹시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내가 풀어줄 문제도 있긴 있는데 13번은 별표 치세요. 10번, 13번은 별표 치세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학교 내신 시험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안 나오면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끔 안 나올 수도 있긴 있겠지. 뭐 100%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나오면 이 문제 왜 안 나왔지? 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10번과 13번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죠?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위에 보면 X에 대한 2차 방식, X에 대한 2차 방식 그 다음에 2차식 나와있죠? 저도 2차식 나와있어요. 근데 왼쪽은 방정식이고 오른쪽은 이제 방정식이 아닐 뿐이긴 한데 밑에 있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풀이가 되는 겁니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오른쪽에 있는 13번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제곱식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완전제곱식과 중근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판별식이 0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죠? 맥락을 잘 짚으셔야 됩니다. 중근, 완전제곱식, 판별식이 0이 되는 것이다.
혹시 이 내용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에 동영상 강의 꼭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따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똑같은 문제니까 10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별표 치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자, 합니다. 이제 갑니다. 근데 포인트가 좀 나눠진 것 같은데?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게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x 앞에 있는 게 지금 플러스 2라는 짝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 이렇게 뭐 d를 써도 되지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도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조금 귀찮아지기 때문에 숫자 커서 4분의 d를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뭐라고 정리해야 되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엇인가가 성립. 이건 뭐예요? 이게 뭐죠? k에 대한 네? 내가 잘못 지금 환청을 들었나? 누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항등식 맞아요. 네. k에 대한 항등식.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성립한다는 뜻은 항등식을 말하는 거야. 그럼 풀이가 두 개인데? k에 대한 항등식도 풀어야 되고 얘는 x에 대한 중근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분명히 두 개 중에 누군가를 먼저 풀어야 될 텐데 상식적으로 누굴 먼저 풀어야 될까? 상식이라고 말하면 또 혹시 틀릴까 봐. 틀린 사람이 있으면 또 괜히 자책할까 봐. 난 상식도 없나 봐. 그래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k에 대한 항등식 이 문제에서 k에 대한 항등식과 판별식 중에 누굴 먼저 풀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거니까 논리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죠. 누굴 먼저 풀어야 돼? 누굴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 순서대로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2차 방정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k가 없는 것과 k가 있는 것이 모이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k가 없는 거 0 만들고 k가 있는 거 0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x에 대한 중근, 달리 말하면 x에 대한 판별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나? x에 대한 판별식을 쓰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의 꼴로 정리되어 있어서 판별식이라는 것 b제곱 마이너스 4ac는 x의 개수, x 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x의 개수, 상수항을 저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먼저 풀어버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게 무너지잖아, 이 꼴이. 이 꼴이 없는데 어떻게 판별식을 풉니까? 어디서 a, b, c를 찾아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논리적으로 k에 대한 항등식을 풀면 중근을 풀 수 없구나. 그러니 중근을 먼저 푸시는 겁니다. 얘는 중근부터 풀어야 되겠구나. 첫 번째, 주어진 2차 방식의 중근 4분의 d를 먼저 풉니다. 그럼 반의 제곱 2가 약분되고 지워질 테니까 k-1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1 생략 c 이만큼이야. x 없으면 다 칩니다. 그럼 저만큼의 음수를 붙여야 된다는 뜻이니까 가로를 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게 0, 1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되면서 중근이 발생한다는 거죠. 얘부터 보는 겁니다. 얘부터 풀고 그 다음에 얘를 풀 거예요. 얘를 전개합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는 0. 얘랑 얘랑은 지워집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식 안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는 이 식을 K가 없는 것과 K가 있는 것을 모으고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늘 참여되려면 얘도 0, 얘도 0이 되면 이 K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거 항상 0일 수밖에 없는 항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K가 없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K가 없네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아, 죄송합니다. 뭔 소리예요? 얘는 K가 있죠? 그럼 K 빼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얘는 K가 없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K가 있죠? 그럼 K 빼면 플러스 A는 여기다 집어넣어요. 얘는 K가 없네요. 그럼 마이너스 B는 여기다 집어넣어요. 답이 나오네요. B값은 1, A값은 2.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근부터 먼저 풀고 K에 대한 항등식. 오른쪽에 있는 1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등호만 없을 뿐이지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이게 방정식이었다면 당연히 중근을 갖도록 달리 말하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3번도 똑같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조건부터 먼저 푸시고 그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K 앞에 있는 숫자, K가 없는 숫자, K가 있는 숫자 각각 0만 들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골라내십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풀이를 좀 잘 기억하시고 집에서 13번을 복습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듯 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은) 할 수 있어요? 9번 괜찮아요? 안 되면 지금 해주고. 괜찮아? 안 괜찮은가 본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위에 있는 거는 여기까지 두 개 관계식 끊어져 있죠? 위에 있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원을 갖게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중근을 갖게 되네요. 위에 있는 것, 첫 번째 식. 서로 다른 두 헉은, 서로 다른 두 헉은. 이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데 X 앞에 있는 계수가 또 짝수잖아. 항상 짝수의 판별 잘 써야 돼. 아니면 네가 식이 너무 귀찮아져. 그럼 4분의 D라고 표기를 하고 얘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걔가 0보다 허근이니까 작다를 푼다. 그럼 정리해봅시다. 반 2를 약분시키면 이 가로만 남죠?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1 곱하나 마나 생략 C A 제곱 걔가 0보다 작다. 그럼 풀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지워지고 4가 넘어가면 4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니까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문제 안에 똑같은 A가 쓰인다는 얘기는 같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는 중근을 갖는다네요. 중근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0. 이번에 얘는 중근 판별식이 0. 근데 얘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써야 됩니다.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a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2 곱하기 c 3 걔가 0. 그럼 a제곱 이거 얼마야? 는 24. 따라서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근데 루트 24는 4 곱하기 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 근데 a값이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2 루트 6은 1보다 마이너스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값은 마이너스 2 루트 6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만약 x의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네모셈을 쓰고 싶은데 위에서 네모셈을 썼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랑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이 알파 베타일 때 2차 방정식 작성하시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꼴로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를 한글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곱하기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아까 설명드린 거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여기는 아까 설명할 때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설명 안 드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다 설명드렸고, 여기도 다 설명드렸죠? 네,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이런 것들. 다음을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하시오. 이제 위에 밑줄 하나 칠까요?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하시오. 이게 특별한 말 없이 인수분해하시오. 자, 이런 건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 죄송해요. x제곱 마이너스 16을 이런 식이 있어요.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그냥 어디까지만 하시냐면 쟤는 x제곱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성립하죠. 합차를 인수분해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는 0. 이거 또 인수분해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 얘는 x제곱 플러스 4는 0. 또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여기까지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는영을 왜 붙였죠? 네. 죄송해요. 는영을 왜 붙여놨죠? 방정식도 아닌데. 네,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를 저렇게까지 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됐니? 보통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어디 범위까지 인수분해 한다고요? 인수분해에서 주어져 있는 상수나 계수에 루트 없이 루트로 표현이 되지 않도록까지 인수분해 합니다. 보통. 됐죠? 알겠나요? 근데 갑자기 이 앞에 단서가 붙어요.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2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만약 위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면 끝났죠. 더 이상 인수분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수 범위라는 말이 붙으면 얘를 이렇게 써줍니다. 2는 루트 2의 제곱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다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성립합니다. 그럼 합차가 된다는 얘기죠. 제곱되고 앞에 있는 x와 뒤에는 루트 2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여기까지 인수분해 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 말이 없고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아까 그냥 여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저기 끝난 겁니다. 근데 실수 범위까지 하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루트가 있을 때까지 표현해 주세요.
그 다음 이 말이 나와요. 복소수 범위까지. 이게 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복소수 범위까지. 이게 눈에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써볼까요? 순서 단계를 이렇게 봐도 됩니까? 플러스 하라 마이너스 하라 봐야 되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는 누구의 제곱이 되냐면 2i의 제곱이 됩니다. 2i를 제곱하면 2의 제곱 4,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이게 또 다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쳐가 되죠. x 플러스 2루트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 여기까지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이게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한 겁니다. 결론은 i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다 한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쉽게 인수분해는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저런 숫자를 보자마자 쟤는 이런 과정으로 제 제곱이 되고 합차를 인수분해하면 답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쉽게 간파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문제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됐니? 이런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 해가 우리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죠. 1과 2입니다. 집중해야 돼. 이걸 여기서 왜 얘기하지? 지금 이수분해하는 얘기인데? 방정식이 이걸 꺼내지? 방정식이긴 한데 는 0만 빼고 좌변식은 1과 2를 근 또는 해로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x-1, x-2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1과 2를 근으로 갖고 1과 2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아 그렇군요 했는데 만약에 주어져 있는 이 좌변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니까 는 0 빼고 좌변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인수분해 된 거잖아요.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느끼셨나요? 방정식이 아닌데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는 0 지웠으니까 2차식인데 2차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직접 인수분해되면 직접 인수분해하면 돼. 근데 직접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유형도 있죠. 인수분해 안 돼. 이게 왜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뭐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냐면 근을 이용해서 마치 얘가 뭐인 것처럼? 방정식인 것처럼 방정식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놓고 그 근을 이용해서 x-근 곱하기 x-근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이게 일반화된 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합니다. 저 인수분해할 수 있는 어떤 공식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이 2개짜리, 3개짜리 뭐 이런 걸 통해서 저걸 인수분해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아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게 인수분해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근을 구하여 x-근, x-근 이 상태 꼴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근을 구해서 x-근, x-근 이런 상태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근을 구할 때 선생님 뭘 써야 됩니까? 뭐 근이 안 나오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위에 있는 공식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게 뭐 굳이 왜 이런 짓을 왜 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지. 근데 안 됐을 때는 밑에는 이 방법. 근을 구해서 x-근, x-근의 꼴로 인수분해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선생님 제가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플러스 4라는 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2i의 제곱 제가 이거를 쉽게 못 돌릴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마치 이게 방정식인 것처럼 방정식 아니지만 방정식인 것처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합니다. 해 또는 근을 구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안 되는 공식이니까 뭐에 대입해요? 근의 공식.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지금 b라는 x항 개수가 0이죠. x가 없으니까. 여기는 0. 마이너스 b인데 어차피 0이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0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요.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4는 루트 4i. 루트 4는 2니까 2i. 잠깐만요. 4가 빠졌어요. 4i시니까 이게 16이죠. 그럼 루트 16i. 루트 16, 4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i. 그럼 아까 대로 근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x-근, x-근의 형태로 갑니다. x-근, x-근, 마이너스 2i니까 플러스 2i. 이렇게 주어져 있는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될 거란 뜻이에요. 이 부분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이해하셨다니.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이런 것들. 이런 거죠. 다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2이 되는 숫자는 없어.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 이게 없다는 거는 유리수 범위 안에 없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유리수 안에는 인수분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뭘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까? 유리수가 아닌 걸로 인수분해 되겠죠. 무리수나 허수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그럼 무리수와 허수를 곱해서 무리수나 허수 중에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2이 되는 숫자를 제가 어떻게 찾죠?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걸 마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합니다. 그럼 근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당연히 근의 공식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x는 그러니까 짝수네? 그럼 짝수의 근의 공식 써야지.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혹은 부호 반대 반 순서는 상관없어요. 반도 나누고 부호도 반대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 플러스 2 그럼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근을 만들지. 그럼 근이 두 개예요. 3 플러스 루트 11 3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근이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근 근이 다항의 형태이기 때문에 숫자가 두 개로 배열되어 있어서 가로쳤어요. 이 상태로 인수분해 될 테니 따라서 답은 x-3 마이너스 루트 11 x-3 플러스 루트 11 이렇게 주어진 2차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 괜찮으시겠어요? 인수분해 안 되면 방정식인 것처럼 해를 구한다. 그런 다음에 x-근 쓴다. 대신 는영은 안 쓰는 겁니다. 방정식이 아니니까. 2차식이라 그냥 는영은 생략하고 저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22번 정도만 해보고 일단 오늘 수업은 정리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죠. 아무리 막 조합을 해도 저 숫자가 나오진 않아요. 안 되네, 안 되네. 그러면 뭐 괜찮아. 이걸 는영,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얘 근을 구하자. 그럼 근의 공식 이것도 딱 쓰죠. 그럼 x는 a분의 3분의 반의 부호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반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5 3과 5를 곱한가. 그럼 얘는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1 루트 안에 음수 있으니까 음수를 끄집어내면서 i를 붙여야죠. 그럼 근이 두 개인 겁니다. 하나는 3분의 2 플러스 루트 11i 나머지 하나는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1i. 그럼 답 쓸 때는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괜찮겠어요? 네. 뭐, 이 분모 3 막 지우겠다고 뭐 여기다 3 곱하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과제는 양은 많지는 않지만 77페이지까지 이제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주시고, 잠깐만요. 편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78도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 그럼 나머지 항은 당연히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런 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면 그 78페이지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그래서 과제는 81까지만 합시다. 실전 강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81까지. 네, 수고 많으셨어요.